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주 국방을 추진한 계기가 있습니다. 한미관계가 악화되고 미국의 대한안보 공약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과 소련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던 김일성 주석도 국방에서의 자주를 추구했습니다. 게다가 김일성은 미국으로부터 핵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작은 나라가 외부의 도움 없이 강대국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자 할 때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까요? 핵무기입니다. 이건 박정희가 원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주변의 큰 나라들과 핵 대결할 생각이 없으며 핵을 가질 능력도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김일성의 발언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고 그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에 대한 의구심이 잦아들었습니다. 1994년 제네바 핵 합의는 그런 핵 개발 의지의 모호함, 핵 개발 능력의 불투명성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으로 그 모호함을 걷어냈습니다. 핵실험을 하는 것만큼 핵 능력과 핵 개발 의지를 드러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나서도 비핵화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핵실험을 해놓고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은 언행 불일치이자 모순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태도를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에도 유지했습니다. 대신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 추진 입장, 즉 비핵화를 하는 데 따라서 평화협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선평화협정 후 비핵화로 순서를 바꿨습니다. 헌법에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제 비핵화를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먼 미래의 일로 미루어 둔 것입니다. 그만큼 북한은 비핵화로부터 멀어졌습니다. 2013년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3차 핵실험은 이런 비핵화의 조건과 명분, 즉 평화협정도 거두어 들였습니다. 핵실험 이후 핵보유국 지위 영구화를 선언하고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선평화협정 후 비핵화의 원칙을 공식 폐기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문제를 논의는 하겠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협상이 대상이 못 된다는 뜻입니다. 핵국가가 된 이상 비핵화를 더 이상 북한은 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표시이기도 합니다.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아예 비핵화 자체를 거론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북한이 비핵화하겠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북한은 미국의 우려사항을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핵화가 우려사항이라는 추상적이며 포괄적인 표현으로 바뀐 것입니다. 비핵화는 이제 북한의 사전에는 없는 말이 됐습니다. 간혹 북한의 긴 핵 개발 과정을 세 사람의 리더십 차이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일성은 비핵을 추구했고 김정일은 핵 개발을 하는 듯 안 하는 듯 모호했고 김정은은 핵무장 강화로 직진하면서 밀어붙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핵 개발 강화가 김정은 때문일까요?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60년은 사실 핵 개발을 위한 행진의 시기였습니다. 전후에는 중국어 우선 노선을 채택을 했고요. 김일성이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김정일이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이 있었고 김정은은 경제 핵 병진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핵으로 수렴되는 긴 여정이었고 이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 능력이 없을 때는 비핵을 내세웠고 핵 개발 초기에는 모호함을 내세웠을 뿐입니다. 핵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모호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당하게 주장하고 평화협정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렇게
핵 능력이 충분하다고 할 때는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이게 북한 핵 강화 과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60년간 3대에 걸친 갓난 신고 끝에 온갖 대가를 지불하고 핵무기를 확보했습니다. 북한이 이걸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비핵화하라고만 하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미가 바로 이 선비핵화 입장, 무조건 비핵화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겉보기에 북한이 선평화협정과 한미의 선비핵화를 절충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병행해서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한미는 결국 선비핵화 입장을 조정해서 병행론에 동의할 수는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 병행론이 먼저 북한이 비핵화하는 것에 따라서 한미가 그에 맞춰서 평화협정 조치를 취하는 것인지, 한미가 먼저 평화협정 조치를 취하면 그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하는 것인지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비핵화에 따라서 평화협정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거부한 바 있습니다. 한미는 평화협정에 필요한 조치를 먼저 하자는 것을 반대할 겁니다. 병행론은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은 편입니다. 또 북한을 제외한 당사국들은 핵실험 이전에 육자가 합의했던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실현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건 지난 북한이 4차례나 핵실험했던 일을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북한이 이걸 수용할 리가 없습니다. 되돌리기에는 늦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서 잠정적 해결, 핵 동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해결을 추구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한 해결은 대결 상태의 지속을 의미하고, 대결은 북한에게 핵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북한이 사실 완전한 해결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협정 문제를 먼저 봅시다. 북한은 한미의 선 비핵화에 맞서 선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지만 평화가 진정 북한이 원하는 것일까요? 평화협정을 포함해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건 대외관계 정상화로 외부 위협이 사라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 내부의 전체주의적 통치를 완화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이건 김정은 정권의 미래가 불투명해진다는 뜻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북한 체제를 급격히 바꾸는 기존의 대북 제안,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비핵개방 3천, 그랜드 바겐,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이 거절당한 주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핵 강국을 자초하는 지금 북한에게 평화협정의 가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북한은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할 때 주한미군 즉각 철수할 필요 없다, 철수를 보류하거나 단계 철군도 좋다는 이런 일종의 양보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그렇게 해서라도 평화협정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은 핵 억지력을 확보한 마당입니다. 과거처럼 양보안을 내면서까지 평화협정을 구걸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면은 한미는 원칙과 명분에 집착하기보다 한미연합훈련을 잠정 중단하면 핵실험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북한이 제안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 문제가 위험한 것은 핵 자체라기보다도 핵 위협이 높아지는데 관계가 단절된 채 서로 적대하고 대결을 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겁니다. 핵무기를 가졌다고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수천 개의 핵무기를 가진 미국으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국 관계가 좋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위협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국을 위협할 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좋으면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느끼는 주요 요인도 바로 남북 관계가 나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북한 태도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북한이 더 위험해졌기 때문에 더 적극 관여를 해야 합니다. 어떤 수준이든 어떤 방법이든 대화, 접촉,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게 시민의 생명을 책임진 정부의 책무입니다. 미국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태평양 건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대북 제재에만 집중해도 됩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뒤엉켜 사는 한국은 미국 흉내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득권 세력 보수층은 한미연합훈련 문제에 민감합니다. 대북 협상으로 이런 것을 내줘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세력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한미 동맹의 신성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 시각은 남쪽은 평화 의지가 있는데 북쪽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가 구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수정주의적 시각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남한은 과연 평화를 원하고 있을까요? 사실 남한의 보수층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평화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적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북한 주정론에 기반한 남한 내의 정치 사회 구조가 무너집니다. 종북 담론이 사라지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감축되고 한미 동맹이 해체되거나 성격이 변해야 합니다. 군비 축소로 군의 기득권이 사라지고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복지 확대에 필요한 비용으로 전환이 되면은 우리 내부의 냉전 구조와 보수 헤게모니가 붕괴됩니다. 분단 이래 보수 기득권의 물적 정신적 토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북한으로부터 불가역적 비핵화를 원한다면 남한은 북한에 불가역적 평화를 제공해야 합니다. 설사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도 관계가 나빠지면 다시 적대관계로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 조치로 북한에 확실한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공정한 거래이고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에 그렇게 하겠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건 북한을 적으로 상정한 법, 제도, 정책, 각종 상징의 폐기를 통한 남한 내부 체제의 평화적 전환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말로는 핵과 평화가 서로 교환 가능한 것처럼 하지만 사실 보수 세력이 내줄 게 별로 없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물론 이걸 은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는 방법입니다. 비핵화의 당위성, 통일의 필요성과 같이 현실로부터 도피 가능한 의제에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핵화와 통일은 지금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지금은 북한이 핵개발 강화가 옳은가 그른가 하는 도덕적 관점에서 다룰 때가 아닙니다. 그런 논의를 할 수준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위험을 줄이고 관리할 수 있으면 선이고 그걸 못하면 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핵화 통일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비핵화 통일이 이제 현실 문제의 대안이 아닌 공허한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